김보미 기자. 이때 경찰이 출동해서 취했던 조치 최초 신고 전화 받고 출동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까?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요약을 보면요. 6시 34분에 종결 내용으로는 강력 해산 조치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강력 해산 조치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해밀턴 호텔 근처로 출동을 해서 당시 복잡했던 인파를 좀 해결을 하고 좀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을 경찰이 스스로 공개를 했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내용은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격노했다. 이 녹취록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윤희근 경찰청장도 112 신고 전화 받고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예.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12 신고 전화 받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경찰의 책임, 경찰의 잘못을 스스로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속보에 의하면 경찰이 특수본에서 서울청과 용산서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에 이미 착수한 거죠? 네,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한 점 감춰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현장 파출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뭉갠 것인지, 아니면은 용산서와 서울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략 30여 명이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원 갖고 13만 명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거는 지도부에서, 지휘부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왜 이태원 파출소뿐 아니라 용산서로 또 서울경찰청으로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본청으로 이러한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경찰관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인데요. 3년째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지난달 29일 밤에도 근무 중이었습니다. 헬로윈 당시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찰병력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을 했다는 건데 당일에 경찰 인력 운영 계획에는 이태원이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는 내용을 이미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이태원 파출소장은 한 달 전부터 손수 약도를 만들며 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는데 이게 경찰이 경찰 내부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내부를 수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최초의 반응, 윤희근 청장의 최초의 반응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그것만 본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참 문제가 되고요. 지금 특수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서 그 수사본부가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저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좀 향후에 후폭풍이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경찰이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사, 국가 애도기관이지만 이미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용산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 관련 소식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 잠시 뒤에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데요. 박하정 기자, 압수수색 정확하게 어디에 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모두 8곳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상황에 대응했던 관할 수사기관이 대상이 됐습니다.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그리고 용인소방서, 또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등 당시의 신고를 접수받거나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주 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기존의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수사본부 지휘부가 특별수사본부로 교체됐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112 신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용산경찰서는 이미 감찰 대상이 된 상황에서 함께 참사 당일 상황 대응을 했어야 하는 서울경찰청은 수사 주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112 상황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는 현 용산경찰서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대기 발령 조치했고 후임자를 오늘 중 발령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감찰팀 구성해서 감찰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찰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청이 15명을 투입해서 꾸린 특별감찰팀도 본격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용산경찰서에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사고 전에 인원 배치나 신고 접수 뒤 내용을 판단, 보고하며 대응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실무자부터 지휘부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치료 중인 생존자까지 포함해서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목격자 제보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밀었다는 진술이 가리키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인해서 정말 미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따져 형사처벌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경찰의 수사 관련 상황,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스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경찰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은까지 넓혀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여러 가지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일단 우리가 준비한 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였죠.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을 했죠. 예전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 참사였는데 대형 참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부패와 경제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의 이 등자를 해석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양한 범위의 수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명시적으로 대형 참사가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검찰은 경찰의 범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저런 검찰이나 아니면은 경찰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사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 사안은 경찰에서 제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가 있느냐, 조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합동수사본부라든지 아니면 간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경찰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검찰에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도움을? 네. 예. 김상일 전 특보생각은 어떠세요? 한동훈 장관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국민에게 제시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늘 이야기하는 게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자를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그 수사를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경찰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경찰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국민을 위한 말씀이라면 저는 저 말에 100% 공감을 하겠어요. 근데 언어의 사용 자체가 저는 너무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 이거 사실상 검수완박도 아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표현을 굳이 여기에 끌어다가 써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신께서 그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힐 때 진짜 무리하게 넓혔거든요. 그럼 그 넓힐 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 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모든 말과 행동을 국민을 위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검찰이 경찰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찰의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 고위층의 어떤 직무유기나 범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예. 민주당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시행령에 대형 참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상현 평론가께서 왜 폭을 넓히지 그랬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드린 게 예. 아니고요. 예. 네. 시행령을 폭을 넓힌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넓히는 걸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하셨으면서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한 건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건데 굳이 검수완박이란 정치적 용어를 써가지고 또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토론하면서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정쟁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만 발언하겠다 이런 태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 예전에 LH 공사에 비리가 생겼을 때 이른바 범정부적인 조사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게 꼭 수사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그렇죠. 이번에는 조사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수사에 관한 한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형 참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계시면서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정밀하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게 현행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현행법에 맞는 걸까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경찰의 범죄 자체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좀 어떠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상황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조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되지, 경찰이 하면 되지.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경찰의 그런 능력이 다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검찰은 이미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경험들이 축적돼 있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오지 못했었고, 그래서 경찰이 지금 현재 또 수사를 시작한 부분은 112 대응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려 넘어졌다, 그래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 규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규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있는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원인인지는 명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가고 비전문가를 떠나서 네. 현장에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당시 상황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모두의 최초 신고자 분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여기 이태원에 왔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어떤 축제가 됐든 거리 문화가 됐든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은. 예. 거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 말씀도 있고 부실 대응 이렇게 치부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적어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어떤 안타까운 일을 겪을 거라는 거는 우리 국민 상식 안에는 사실은 없던 내용이죠. 그리고 119에 전화를 했을 때도 우리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런 많은 전화를 받고도 대응을 못한 것,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하게 된 상황이 결국 이런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김상현 전 특보가 아마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대형 참사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빠졌고, 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상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의 비리나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찰이 요청을 해서든 뭐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가 법률을 아주 정교하게 검토를 한 건 아니어서 검찰에서 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경찰에서 파견을 받거나 요청을 해서 꾸릴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검찰청 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개정 당시에 우리 당이 좀 더 그 차분하고 냉정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좀 더 차분하게 모든 수사기관이든 무슨 권력기관은 경쟁적이고 견제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좀 더 간과하지 않고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대형 참사,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대형 참사는 검찰의 수사권에서 제외가 돼 있고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112 신고 숱하게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상황에 대한 판단,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찰의 책임을 경찰이 스스로 조사해서 수사해서 엄밀하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국 경찰청장, 소방청장 대행이 연이어서 한꺼번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했었는데 이 사과도 늦었다. 참사가 나고 그 다음 날부터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다가 어제서 사과를 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찰 인력 배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침에 어저께 찾아뵀던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사흘 만에 구청이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을 해서 긴급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행정안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질의를 하겠다. 이채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을 좀 해주시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인 만큼 오늘 회의에선 별도 질의나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보고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애도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조용히 추모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정책으로 자 이상민 장관 빨리 오늘 이제 회의를 좀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또 유족 여러분 또 부상자의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일정을 잡아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상일 전 특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기준은 국민을 위한 것이냐가 기준이에요. 저기에 계신 분들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자, 용해인 의원의 저 발언을 보면서 저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발언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규명을 위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쟁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맞지 않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나가는 분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돌아보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상일 특보 말이 맞습니다. 정치인은요, 국회의원은요 항상 국민 편이어야 돼요. 저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 지도부에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국민 편이어야 되는데 저 모습은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상민 장관 편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 편이 돼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사고 지원 못하고 피해 수습 못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을 대신해서 비공개라도 물어봐야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왜 보호합니까?
저는 민주당도 한심하다고 느껴져요. 왜 저러한 현안 보고 일정을 왜 합의해 줍니까? 가차없이 얘기해야죠. 야당으로서 역할을 방기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 어제 현안보고장에서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그 질의 상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고요. 다치신 분은 총 15명.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러한 그 노력이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suggested that this incident could not be prevented.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확히 그런 의도로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좀 아닌 게 아닌가. And I have to ask you a very painful question, because somebody has to. Was it wrong for these young people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And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Thank you very much. 이런 주체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그러한 그 분야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please press your earphones a bit.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김보미 기자, 한덕수 총리 오늘 상당히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는데 사과했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자 오늘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 자료를 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동시 통역기 볼륨이 낮아서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안 들린다고 하자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분위기를 풀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료를 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외신 기자회견 그 자리가 왜 잡혔는지 한덕수 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을 빗대서 그대로 약간 희화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고 농담을 하는, 유머를 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영국 기자가 그 부분을 본인의 생각대로 적었는데 말이죠. 어제 그 화면에 제목이 한국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맨 아래쪽 보면은 이태원 인시던트라고 저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인시던트. 그런데 영국 기자가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이태원 디자스터라고 해서 사고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명백하게 개념이 다른 단어. 한국 정부는 인시던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막, 현수막이고요.
그리고 영국 기자는 이것을 이태원 디자스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야 되는 시점인데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그 인시던트도 그렇고요. 적어도 액시던트도 아니고 인시던트라고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예방론자거든요. 학술적으로는. 근데 어제인가요? 경찰관 한 분이 일로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제 절규를 하면서 목놓아 외치는 통제를 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찰의 그 무기력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무기력하게 통제를 못하는 본인 자체도 이게 결국 이런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무기력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의 예방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범희 기자에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나갔던 경찰의 내부 문건 보고서 참사 이틀 후에 작성된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태원 사고가 나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이제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은 재전파 금지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 그걸 추론해 볼 때 대통령실이나 이제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고 수습에 이제 신중을 기해할 때 오히려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할지, 혹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지 이에 대한 이제 수습만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규정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 시민단체가 저렇게 한다는 보고서를 쓴 거고요. 피해자 가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함. 촛불행동 집회 참석 인원 중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다.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 언론사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경찰이 정보 파트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 뒤 국가 애도 기간이고 추모하고 슬퍼할 시간이라고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에 경찰은 저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 동향, 시민단체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또 사찰 의혹을 또 제기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그러면 내일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